좀 아까 이제 일부에서의 얘기에 이어서 이제 저희들 누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누이하고 저하고는 이제 4살 차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천안에서 제가 누이 1학년이나 2학년 정도까지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은데요. 그 누나가 이제 그 학교를 가면 혼자 남잖아요. 뭐 엄마하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뭐 장사를 아버지 장사하러 나가고 엄마는 또 뭐 다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해도 누나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누나 기다리는 이유가 딱 있어요. 뭐냐면 저녁 때 오면은 빵을 그래 빵 옥수수빵 그거 무료 배급 주는 무상 배급 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정이 어려운 집 이런 집은 골라가지고 우유하고 옥수수 빵을 줬어요. 무료로 무상 배급을 했어요. 그 뒤 우리 때는 무상 배급 끝났고 우리 때는 그때 가보니까 유상으로 돈을 내 가지고 우유와 빵 먹는데 우리는 그게 형편이 안 돼가 못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또 부러워가지고 엄청 그 빵 냄새 지금도 그 빵 냄새만 나면 굉장히 그 생각도 나가지고 좋아합니다 빵을. 애들 그거 빵 이렇게 길게 요만하고 우유하고 이렇게 중간에 이제 갖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점심 때 전에 갖고 오는데 그거 뭐 그렇게 부럽고 걔들 점심 때 먹는 거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이제 도시락 먹고서는 우리는 그냥 이제 바깥에 나가 있고 그랬는데 참 그때 참 그랬죠. 어쨌든 그네 누나는 이제 그거를 무상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 쪼개는 거 누나는 몸이 좀 조금 새카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월남이라고 자꾸 놀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유만 먹고 이제 배고프니까 우유는 먹고 빵을 딱 이제 그 책보를 가방도 없어가 책을 이렇게 이런 봉지에다가 책을 딱 해서 이렇게 따르르 말아가 하고 딱 기르고 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매가 다녔어요. 그럼 거기다 이제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오면은 저 벌써 우리 집은 이제 초가집이 이렇게 있었는데 저 쌀인문에 딱 들어오면은 탁 들어와요. 와서 그러면 탁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 저 대천 거기다가 놓고선 딱 그거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엄마 있으면 이제 주고 아니면 남겨놓고 내 3분의 1 주고 지 먹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막 빵 냄새도 좋고 심심할 때 누나 오지 누이가 오지 그 다음에 빵 그거 좋아하는 빵 있지 얼마나 좋아요. 어린 그게 젖도 안 뗐지만 막 그게 되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먹는 재미에 누나 오길 저기 눈이 빠져 기다리고 그래서 그때는 어리니까는 누나 쫓아가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는 저기를 많이 먹었어요. 이거 저 땅콩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많이 해가 주더라고. 이제 거기 막 파지가 남고 하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우리 둘째 작은 아버지가 그때 그 청년이었었는데 무슨 빵 그런 장사를 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방에 늘 이렇게 자주는 안 와. 그 대전에 있었는데 대전에서 오면 그 빵 그거를 약간 굳었죠. 그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오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 가끔씩 먹고 이제 간식이 됐죠. 그렇게 하고 이제 간식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다가 우리 이 툇마루 밑에다가 옛날에는 그 밑에다가 이렇게 감자 같은 거 이런 거를 많이 보관했어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이제 간식으로 먹고 뭐 이렇게 많이 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왔는데 누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누나가 아마 서울 올 때 오니까 학교를 이제 그걸 아마 이어지질 못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따라다닌 건 그 고등 공립학교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비인간 같은데 나중에 졸업하면 이제 초등학교 누나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은 돼 있어요. 보니까 그걸 아마 대체시켜서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죠. 저쪽 있었는데 저녁 때 야간에 해요. 그거는 주간에 안 해요. 주간에는 다른 거 하고 해서 가면은 판자로 이렇게 눕힌같이 까맣게 이렇게 나무로 졌는데 바깥에는 까맣게 아스팔트 이런 거를 칠하고 양철로 돼가지고 이런 교사를 마련했더라고 길게. 그럼 거기 이제 저녁 때 가면은 한 5시인가 뭐 때 가면은 7시인가 8시인가 끝나요. 7시인가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 한 2시간 반인가 뭐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쫓아가서 이제 안 갈 때도 있지만 가가지고 심심하니까 누나 이렇게 하는 거 유리창으로 쳐다보고
또 이제 한쪽이 심심하면 저쪽 운동장이 있으니까 또 가게다 여기 꾸리고 삐걱거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기다렸으면 누나가 거기서 누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신발 주머니를 이렇게 갖고 다녔어요. 저도 갖고 다니는데 그렇게가 그거 이제 신발 딱 넣어 갖고 다니는데 그 당시 다 고무신이잖아요. 고무신. 그래 그거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치면은 와르르 나와가지고 애들 탁 한다고. 그러면 이제 그거 신고 딱 벌써 누나는 내 온 거를 대충 감으로 전화 걸고 모르지만 딱 느끼니까 제가 이제 쳐다보고 내가 있으면 요야 그래 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이제 오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산동네라고 그랬잖아요. 산동네에 달동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 한참 한 1km 정도는 밑에 저 밑에 동네에 평지 거기에 이제 이 공용 수도가 있습니다. 상수도가 다 집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수도가 있어. 집이 하나 이렇게 초소처럼 돼 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국장표 하는 것처럼 있고 그 밑에서 이렇게 탁 따면은 물이 착 나가요. 그러면 거기다 양동이 이런 거를 저 지게 하는 것도 있고 그거를 딱 대놓으면은 물을 착 하면 5원씩 준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 가고 그것도 그 당시에는 그 집이 굉장히 그게 권한이 있는 집이었어요. 돈도 많이 벌고 하루에 물 양이 많으니까 그러면 막 새벽부터 쫙 줄이 서가지고 물을 그거 뒤에다가 밥 해 먹고 뭐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목욕도 많이 못 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밥 해 먹고 했지. 목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뭐 하는 거지 자주 하지도 못했거든요. 물 막 끓여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머니가 이제 많이 이렇게 양쪽에 지게 이렇게 지게하고 물동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그 동그란 양품 2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하기도 하고 하면 이제 누나가 조그마한 게 그 바켓을 딱 들고 쫓아다니면서 맨날 갖고 오더라고. 저도 가끔씩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고개에서 이렇게 고가에 이렇게 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집에 오면 물통이 다 다르게 있어. 거기다가 물을 잔뜩 해놓고 그렇게 이제 맨날 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울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들죠. 미끄러운 데로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누나도 이제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많이 살고 저희들도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 일상이 되게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제가 그때 잘라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그 유럽빙 집에 살았을 때는 뭐 비가 여름철에 오면은 이 가운데로 개울물이 막 지나가듯이 막 물이 이 물고 잘못돼가지고 내려가고 막 이럴 정도로 했었고 밤에 이렇게 저쪽으로 보면은 이쪽 한쪽으로 별이 막 보이고 그랬거든요. 게다가 이제 조금 그걸 한 1년 정도밖에 안 했을 거예요. 하고서는 이제 바로 벽돌집으로 해가지고 그 집을 지어서 이제 이사를 바로 위쪽으로 이제 우리 집 바로 위로 터를 사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어쨌든 집은 그러고 그렇게 해도 겨울에는 그렇게 막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추워서 이불을 막 하고 그다음 옛날에는 그 안에다가 요강을 두었어요. 바깥에 무서우니까 못 나가고 그러면은 요강에 오줌을 넣잖아요. 그러면 막 그게 얼을 정도로 그 춥고 그랬었어요. 서울이 되게 추워요 또. 거기다가 또 어릴 때는 아버지가 술 자시고 막 이러면은 오버해가지고 찌린내 엄청 나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겨냥을 잘못하면 또 그런 오한 것도 있고 참 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불을 두껍게 깔고 위에도 되게 두꺼운 솜잎을 그걸 이제 더 뒤덮고 이렇게 자는데도 추워가지고 이 코가 막 얼고 막 이래서 이 정도로 우풍도 세고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 바로 내려가 앞에 나가면은 문 탁 열면 여기에 이제 부엌이 있어가지고 조그만 부엌에 거기다 살강이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무슨 판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 뒤에 보니까 찬장이라서 이렇게 나무로 돼 있는 거 이런 거를 갖다 놨더라고. 유리 문으로 열어. 그것도 제가 조금 돈 벌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고 그 뒤에 나오면은 이제 화장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화장실 이게 저만치 이제 푸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그럼 대부분 블록으로 하는 데도 있고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데가 있는데 어쨌든 밑에는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판자를 놓고 올라가 있는데 아이고 밑에 판자 그거 이렇게 보면 무서워가지고 어릴 때 되게 어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가려고 그러면 또 누나를 딱 데리고 가요. 누나를 쫙 끌고 가가 누나를 보트 딱 쓰고 특히 밤에 같은 데는 못 가니까. 그러면 이제 추우니까 이제 올해 내가 안 나가 있으면은 됐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추워 죽겠어! 막 이래가지고 지는 추워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고 누나는 이제 그냥 학교 그 야간 다니고 일을 하고 이제 엄마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집 살림하는데 이제 많이 그렇게 저기 했었죠. 그래서 늘 뭐 저 같은 경우는 누나가 시다발이라 뭐 필요하면 무조건 하고 옛날에는 못 돼가지고 누나한테 누나 소리도 안 하고 우리 누나가 그 저 성자인데 성자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지금도 되게 후회하는데 누나가 이제 뭐 있으면 다 해주고 목욕은 안 시키지. 목욕은 이제 엄마가 하고 했지만 뭐 이런 거 뭐 필요한 것들 있으면 다 그렇게 해주고 그랬는데 참 이렇게 많이 어렵지만은 누나하고도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도 막 이렇게 살갑게 지내긴 했어. 왜냐면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 장사를 망해 묻고선 눕게 되니까 집안이 많이 어려우니 이제 누가 한번 오더니 누나한테 그 저기 아유 쟤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집 뭐 또 이제 좀 사람도 필요하니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조금 같이 한번 내가 돌봐주고 할 테니까 그때로 들어가. 그래서 이제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일도 도와주고 이제 밥도 그 먹고 아마 거기서 잘 대해준 거 따뜻하게 잘 대해준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뭐 한 달이든 밑줄씩 이제 와요. 집에 오면은 거기서 아마 챙겨주는지 지가 또 뭐 먹으라고 준 거를 애껴놨는지 모르겠는데 과자나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못 받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저를 먹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가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천안으로 내려왔죠. 천안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할 때 맨날 같이 이제 다니는 거예요. 노예처럼 막 저도 하고 아버지가 막 거기에 농사일에 막 식구들 다 동원해가 우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막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하고 빨간 날은 다 동원을 해요. 빨간 날은. 그래가지고 빨간 날 다 저는 막 빨간 날이 싫은 거라. 아니 딴 사람 애들 노는 게 좋은데 저는 노는 게 아니거든. 맨날 그걸 딱 찍어놨다가 용어 일꾼 엄마 완 제가 엄마보다 일 많이 해. 그러니까 용어 완 엄마 투 누나 쓰리 맨날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게 빚을 갚으려니까 돈이 많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누나가 그 와중에 그 공장을 가더라고요. 공장. 그게 이제 서울 구로동에 그 공장이었어요. 그게 봉제 공장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공순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아름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허락을 받고 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엄마는 굉장히 불안해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만 해도 그 여공들에 대해서 뭐 성폭력도 하고 또 뭐 그 아무데나 패고 뭐 인권위원회나 또 아니면 납치를 해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창가한테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고 어찌할지 몰라고 그렇다고 전화되는 것도 아니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저를 그 당시엔 제가 좀 컸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감시 겸 또 등등 해가지고 그 돈을 살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혹시 뭐 있으면 보호하려고 그러는데 가서 그러면 뭐 주소를 가지고 뭐 잘 모르니까 막 엄청 복잡해요. 그러면은 구로동 어디 뭐 해서 뭐라 차 타고 이제 가면은 누나가 말집 같이 긴 집에 그 여공들 그 기숙사라 같더라고. 여러 사람 누나 친구들하고 이제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수줍어 부끄러워가지고 가서 이렇게 누나 찾아가지고 올 때 저때 와야 될 거 아니야. 집은 여기라고 하니까 있으면 누나가 이제 오고 올 때는 집에 있어서 이제 휴일 같은 때는 찾아가면 있고 하면은 거기 이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가기 뭐 하니까 데리고 이제 와서 또 동생 올라왔다고 뭐 짜장면집까지 그 당시 짜장면집에 가서 뭘 먹이는 건 굉장히 큰 대접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집에서 이렇게 뭐 해먹이고 이러는 거지. 그런데 가면 되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해서 하고 또 가면 용돈을 이렇게 또 찔러줘 용돈. 그땐 유일한 수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사용을 안 하죠. 그냥 엄마한테 얘기 안 하는 용돈 딱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는 엄마한테는 뭐 조금 까칠한 게 있어도 빨래도 막 이상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도 막 많이 잘했다고 다 알고 막 이랬죠. 그래서 그게 우리들의 누나들 이런 자화상입니다. 그 당시 공순이 공돌이 아버지도.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이 큰 언니라든지 여자들은 그 남과 여 차별이 심해가지고 희생시켜요. 학교 안 시키고 그렇게 보내고
해서 그거 다 벌어가지고 동생들 다 먹이 살리고 용돈 주고 대학 보내고 이렇게 했어요. 어느 사람들은 애들 많이 난 데는 누나가 다 해가지고 그 시집도 못 가고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또 형도 마찬가지예요. 큰 형도 만약 총이 똑똑하면은 큰 형이 진출을 해요. 대학 가든지 다 몰아줘. 밑에 못 가. 둘째가 희생 딱 됩니다. 너는 그만 가. 넌 집에서 여기서 장사 공돌이 해가 데려가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이런 식으로 물러놓고 또 호흡이 안 되면 셋째 마찬가지 다 희생시키고 큰애 아들이 가서 이제 돈 벌어가지고 지가 정착하면은 서울로 끌어올린다든지 또 동생들 학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통례였었거든요. 또 얻은 경우는 큰형이 농사 같은 거를 주저앉아서 거기서 희생을 하고 나머지 똑똑한 애가 있으면 둘째나 셋째를 밀어줘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랬습니다. 애들 많이 낳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식의 선순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처럼 케어하는 것도 없어요. 지 알아서 커요. 그 뭐 해놓으면은 우리 형이 다 밑에 업어주고 나도 뭐 이쪽에는 누나가 뭐 그 무거운 내를 갖다가 막그 엄마 좀 하고 없어가지고 쿵얼거리면은 막 얼어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사정이 그랬고 우리 집만이 아니고 집에 그 동네에 몇 가구 외에는 다 그런 식의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누나가 그렇게 하고 한 번은 또 원래 보니 소식이 왔는데 저 대구 달서로 갔어요 또. 아마 거기 돈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야간 근무 같은 걸 시키고 하니까 근무 조건이 어렵게 됐는지 또 친구 따라 가기는 우르르 다니는 그런 거 많아요. 친구 하나 가면은 따라서 막 쫙 다 갑니다. 누구 하나 서울서 갔더니 대우 좋더라. 전화 편지 그땅이 편지지. 편지를 딱 써서 하면은 쫙 가요. 명절 때나 이럴 때 이제 딱 틈을 봐가지고 그냥 싹 빠져가지고 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또 감시 1호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데를 막 대구 처음 가보고 가서 이제 누나도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누나가 나중에 이제 시집을 일찍 가게 됐어요. 이제 고생시킬 필요가 없이 막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누가 또 혼처가 있길래 그래서 이제 매형한테 시집을 매형하고 나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매형 누나 어머니가 포목점을 해가지고 괜찮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가면은 걸 일은 없고 막 신간이 편하게 돼서 이제 보낸 게 사실은 그렇게 간 겁니다. 갔는데 얼마 안 계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이제 그 집도 뭐 가세가 조금 약간은 그랬어요. 그래도 무리부 좀 나니까 뭐 바꾸는 일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보니 뭐 여기저기 많이 가는데 제가 이제 자주 갔던 데는 목동하고 이제 그 후암동 해방촌 거기에 가보니까 원래 매형이 이제 그 양말 같은 거 그 재봉 그거 전문 그 기술 갖고 있더라고요. 가능성은 거기에 이제 그거 가는 바람에 다니고 많이 그렇게 해서 가면은 그 맨날 그 골목골목 찾아서 올라가면은 그거 하고 있고 그 저 미신 거기에 미신 그거다 이제 뭐 계속 그건 걔 하는 게 아니고 막 자동으로 돌아가요. 들어가면 실만 껴주고 뭐 이런 걸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 한번 묶어서 이제 팔고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해가 하여튼 지금까지 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맨날 못되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챙겨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사실은 그 묘한 애정의 관계가 있어요. 누나한테는. 그럼 제가 이제 커서도 경제적으로 이런 걸 많이 뭐 공무원 생활 하다 보니까 빠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도 많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누나가 이제 많이 그걸 못 해줬는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 자격지심도 있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뭐 이렇게 살갑게 먹어도 아니 묘하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제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까 그런 점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누나 건강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건강은 뭐 저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좀 반질하게 멋지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팔자가 그렇게 펴지도 않고 내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지금도 아리하니 그렇습니다. 근데 서먹해요 사실은. 자주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입장이 서로 달라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결혼을 하면은 여자간 또 관계가 있어서 그리고 또 제가 천안이나 이런 데 가까이 있으면은 뭘 좀 서울이나 뭐 할 것 같은데 부산에 뚝 떨어져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그 아픈 손가락이다. 또 어머니가 또 44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참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해서 참 그런 아련한
누나와의 관계, 오늘의 관계가 된다 해서 그 뒤로 이제 동생 둘이 더 생겨가지고요. 지금은 저하고 7살 차이, 11살 차이가 이렇게 나요. 거기도 4살 차이 나죠.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저는 외롭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들은 아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못하고 누나 하나 있는데 뭐 누나도 좀 거기 저 일찍 시집 가버리고 혼자 이랬으니까 팔자가 무슨 팔자인지 늘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누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들 우리 공순이 공들이라고 여러분들이 뭐 폄하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산업사회에 오면서 우리가 무슨 자본이 있었습니까? 뭐가 기술이 있었습니까? 넘도 가서 뭐 일본에 가 배상금 얻어오고 미국에서 얻어 쓰고 또 밀가루 같은 거 이런 거 얻어 먹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거죠. 그렇게 그 과정에 희생양이 공돌이 공순이들이 된 거고 일반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노조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뭐 일일도 없이 뭐 이거 해서 한 결과들이 지금 아마 한 밑바닥에 깔려서 오늘의 35,000불 뭐 이 정도의 수준에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70대가 되고 60대 중반 70대가 다 됐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삶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고 저희들은 좀 어려운 시기인 게 부모 모시고 자식한테 봉양 못 받는 혼자 외로운 그런 베이비붐 1세대가 되겠습니다. 2세대 마찬가지 되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점 정도 우리가 뭐 알아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중간에 오면서 우리 역할들이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뭐 다음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중간에 와서 양계장을 하는 바람에 도시락 맨날 싸갈 때 그 달걀을 싸가지고 가가지고 인기도 많이 끌었지만 저는 닭똥 냄새 나가지고 말이죠. 닭고기 옛날에 안 먹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 필요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습니다. 폭삭수가 쓰다 막 이런 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과거를 이렇게 잊어먹었던 과거처럼 떠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상수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자 써 올리니까 오늘도 어제도 내 누이에 관해 쓰니까 눈물 흘리고 가슴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길다고 그래가지고 10에서 15분짜리를 할까 싶은데 얘기 그 꼭지가 좀 너무 스피드하게 나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는 패친들 용만 아니고 일반 유튜브용이기 때문에 용도가 같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팬심을 좀 강화시키고 좋아요하고 구독할 이걸 좀 유도하기 위해서 페이스북에 같이 넣고 올리니까 공유를 하니까요. 여러분 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